6월 9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55% 상승한 2855.7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3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06% 상승한 764.2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69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8종목, 코스닥에서는 51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신성통상, 카카오페이, 컴투솔딩스, 헥토파이낸셜, 갤럭시하머니트리, 내추럴엔도텍, 다날, 에드바이오텍 8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69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디지털 자산 테마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정책실장으로 김용범 정책실장이 임명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가상자산 싱크탱크 대표 출신으로 최근 스테이블 코인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란 기존 화폐와 동일한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래수단으로 사용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의 화폐와 동일한 가치로 발행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고 비교적 안정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 증권 그리고 비트코인 등의 디지털 자산 관련주들이 정책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카카오그룹주들은 1분기를 저점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은 카카오 실적의 핵심은 콘텐츠 사업의 부진을 플랫폼 부문이 얼마나 상쇄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혔어요. 그 밖에도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될 경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그리고 토스 같은 플랫폼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카카오그룹주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2번 전자결제 지역화폐 테마입니다.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적극 검토하여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과제인 민생경제회복 추경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오늘 이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과 지역화폐 지급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이 같은 소식에 지역화폐와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3번 지주사 테마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상법 개정안이 입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목요일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기업의 경영재량권을 축소시키는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회사로 한정되어 있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들로 확대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 등이 담겼다고 전해졌어요. 이러한 소식 속 지주사들이 상법 개정의 수혜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창투사 테마입니다. 이 대통령이 벤처투자 시장을 40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약속하면서 스타트업과 벤처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벤처투자 시장을 키우기 위해 정책금융을 확대하여 벤처투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해졌는데요. 그 밖에도 IM증권은 이재명 정부의 AI 관련 투자가 진행될 경우 미래의 셋 벤처투자가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어요. 이 같은 소식에 일부 창투사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5번 AI 테마입니다. 이 대통령의 정책 기대감 속에서 AI 관련주들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AI 분야에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정부 지원에 따른 AI 업종의 성장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넥서스는 언론을 통해 AI 에이전트 프로토콜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능형 AI 에이전트 기술을 크로스 플랫폼에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크로스는 넥서스의 가상자산으로 크로스 플랫폼은 탈중앙화 지갑 기능을 포함하여 다양한 게임과 자산관리 및 거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신성통상은 자진 상장 폐지를 위한 공개 매수를 재추진한다고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신성통상의 1대 및 2대 주주인 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은 전자공시를 통해 오늘부터 7월 9일까지 2,317만 주를 주당 4,100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가격은 신성통상의 전일 종가인 3,020원보다 35% 높은 수준이며 투입 금액은 950억 원이라고 밝혔어요. 신성통상은 작년 6월 달에도 공개 매수를 추진한 바 있지만 가격이 너무 낮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공개 매수에 실패한 바 있는데요. 이 같은 공개 매수 재추진 소식에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내추럴엔도텍은 저번 주 가짜 백수호 사태와 관련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10년간의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백수호란 10년 전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었던 약초인데요. 당시에 한국소비자원은 내추럴엔도텍의 백수호 원료에서 가짜 성분이 검출됐다는 내용의 검사 결과를 발표했고 내추럴엔도텍의 주가는 급락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내추럴엔도텍의 주주들은 충분한 조사 없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자원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대법원은 소비자원의 발표는 허위 사실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며 내추럴엔도텍이 피해를 본 것은 맞지만 소비자원의 발표가 주주들의 손실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는 부족하다고 밝혔어요. 이러한 판결에 따라 내추럴엔도텍의 주주들의 패소로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에드바이오텍은 FDA 3상 임상시험 자금 확보를 위해 전환사채 및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공시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조달한 자금을 통해 플로라 임상시험을 포함하여 올해와 내년에 각각 50억 원씩을 FDA 3상 임상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S마린솔루션을 비롯한 일부 LS그룹주들과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LS전선이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 직류 케이블에 대한 상용화에 성공하고 한국전력의 동해안 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으로 공급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소식 속 LS그룹주를 비롯한 일부 전력설비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풍력에너지 분야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JS티나는 남북 경협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며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언급했는데요. 또한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어요. 특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저번 주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셀바이오 휴먼텍과 DYD 전방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중 간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오늘 일부 화장품과 면세점, 엔터 등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HK이노에는 삼성증권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증권은 HK이노엔에 대해 FDA가 최근 팬텀 파마슈티컬의 청원을 정식으로 승인한 가운데 K캡의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밝혔는데요. K캡은 HK이노엔의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입니다. 삼성증권은 향후 K캡의 임상 3상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업데이트되고 4분기에 FDA 허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어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HK이노엔의 목표 주가를 기존 5만원에서 5만 5천원으로 상향했습니다. HK이노엔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46,950원입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동양철관,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갤럭시아 SM, 4위는 카카오, 5위는 두산에너빌리티, 6위는 일신석재, 7위는 대한전선, 8위는 SK증권, 9위는 카카오뱅크, 10위는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갤럭시아 SM, 카카오, 대한전선, 카카오뱅크입니다. 갤럭시아 SM은 토큰증권과 가상화폐, 지역화폐 관련주이며 카카오와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그룹주로 부각되었습니다. 대한전선은 전선 및 전력설비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좋은 사람들, 2위는 우리기술, 3위는 더즌, 4위는 일신바이오, 5위는 다날, 6위는 한국정보인증, 7위는 TS인베스트먼트, 8위는 BQAI, 9위는 위니아, 10위는 KCT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더즌, 일신바이오, 다날, 한국정보인증, TS인베스트먼트, KCT입니다. 더즌은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로 있으며 다날과 한국정보인증은 전자결제 및 지역화폐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일신바이오는 코로나 관련주이며 TS인베스트먼트는 창투사, KCT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카카오,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SK하이닉스, 5위는 카카오뱅크, 6위는 네이버, 7위는 현대차, 8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9위는 하나오션, 10위는 대한전선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카카오, 카카오뱅크, 대한전선입니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그룹주이며 대한전선은 전선 및 전력설비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코나아이, 2위는 솔트록스, 3위는 알테오젠, 4위는 한국정보인증, 5위는 펩트론, 6위는 쿠콘, 7위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8위는 LS마린솔루션, 9위는 에르코스, 10위는 다날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솔트록스, 한국정보인증, 갤럭시아 머니트리, LS마린솔루션, 에르코스, 다날입니다. 솔트록스는 AI 기업이며 한국정보인증과 다날은 전자결제 및 지역화폐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토큰증권, 가상화폐, 지역화폐 관련주이며 LS마린솔루션은 전력설비 및 풍력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에르코스는 저출산 관련주입니다.